자, 이제는 간밤 미국 증시에서 있었던 이슈들 분석해 보는 시간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은 여러 가지 우려 요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원하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사실 유가가 많이 오르고 또 브레이너드 부의장의 발언이 상당히 매파적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 시장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네, 몇 가지 있겠지만 또 이틀 동안 또 떨어진 거에 대한 반발 심리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이해합니다. 3대 지수가 3일 만에 반등이 일단 성공한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오늘 나스닥은 2% 넘게 거의 3% 가까이 올라갔고요. 그 선봉에는 역시 어제부터 다시 한번 강조드렸지만 아마존이 지금 월요일부터요. 미국 시간 월요일부터 우리 시간은 월요일 밤에 첫 거래일부터 한 주가 20주로 늘어나거든요. 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시장에 지금 팽배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저께 실적 발표한 소위 Salesforce.com이 시장을 끌고 가는 그런 하나의 그런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 틀림없겠습니다. 오늘은 3대 지수의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3대 지수 매번 이제 똑같은 그림을 드리는데 오늘은 특이하게 파란색 그림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하면서 오늘 이제 하락세로 출발했는데 그걸 다 메꾸면서 오늘 그 마이크로소프트 하루 보면 오늘 종가가 고가로 이제 끝나가는 아주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런 것이 역시 미국 시장이 힘을 보여줬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섹터별로 보면은요, 어저께랑 완전히 반대죠. 어저께는 에너지만 올랐다면 오늘은 에너지만 소폭 내리고 나머지 10개 섹터가 오늘 모두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유가는 117달러까지 돌파했기 때문에 일부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살아있다. 일부에서 앞서도 얘기 나왔지만 소위 이게 지금 끝난 것이 아니다. 인플레이션이 피크 쳤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주장도 분명히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0년물 금리도 2.9%가 다시 돌파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시장에 언제라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천만다행으로 미국 달러는 소폭의 지금 오늘 진정세로 돌아선 것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크게 움직였던 종목들도 점검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일즈포스가 어제 10% 급등에 이어서 오늘도 6%대 급등으로 진행이 됐는데 실적 발표에서 이익이 개선될 거다라고 예고를 했던 부분이 좀 투심을 살려준 것 같아요. 네,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크 베니어프가 운영하는 창업하고 이제 CEO를 맡고 있습니다. 세일즈포스닷컴은 우리나라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S&P 500 중에서 80% 이상 기업이 여기에 고객사일 정도로 소위 고객 관계 관리, CRM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고객 관계 관리인데요. 그 기업의 그 분야의 세계 1위 기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주목되는 것은 소위 마크 베니오프라는 사람의 성향인데요. 이분은 쉽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말씀드리면 엔비디아의 젠슨왕과는 반대입니다. 엔비디아의 젠슨왕은 항상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자신감에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이 마크 베니오프는 성향 자체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항상 얘기합니다. 그래서 10번을 얘기하면 9번은 시장에 상당히 지금 보수적인 시각을 많이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진짜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진짜 좋은 거거든요. 그런 것이 바로 어저께의 그 실적 발표할 때 그대로 반영됐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 그러면서 또 하나가 이 회사가 다우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소프트웨어 대표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랑 달리 약간 실적에 대한 부담감, 성장을 꿈꾸는 기업들이 많이 그 아래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기업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실 만한 것은 줌비디오 같은 것들이거든요. 완전히 소프트웨어 기업 아닙니까? 그런 거에 최선봉에 있는 것이 CRM, Salesforce.com인데 그것이 힘을 보여줬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 있겠고요. 어제도 10% 올라갔고요. 오늘도 7% 올라가면서 기술주,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 기술주를 끌고 가는 대표 주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아마존은 말씀드렸다시피 어저께까지도 닷새 연속, 오늘까지 해서 6일 연속하면서 아마 6일 동안 올라간 것은 오늘 따로 계산 안 해봤지만 또 최고 기록이 분명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도 7% 가까이 올라갔고요. AMD도 오늘 7% 가까이 올라가면서 오늘은 뭐 기술주의 날이었죠. 테슬라도 4.6% 올라갔고요. 앞서 이제 예를 들을 때 설명드렸던 줌비디오도 오늘 4.2%의 반등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줌비디오는 이제
이제 사용자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제 물론 학교나 일부에서 약간 예외가 있겠지만 여태까지 개인들끼리 쓰는 경우에는요. 개인들끼리 쓰는 경우에는 40분 제한이 없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두 명끼리 할 때는. 근데 그것이 아마 우리나라도 아마 5월 2일자로 알고 있는데 5월 2일자부터 모든 사람이 돈을 내게 돼 있습니다. 40분 이상 하려 그러면 원투원, 그러니까 둘이 하더라도 돈을 내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많이 이제 더 이제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돼 있는 것도 분명히 팩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걱정했던 게 개장 때쯤 전해졌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가이던스 하향 이슈였습니다. 달러 강세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는 건가요? 네,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 마이크로소프트 이미 지난번에 어닝 실적을 발표할 때요. 2%에서 3% 정도 지금 달러 강세에 따른 좀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했고요. 지금 달러 강세에 따른 영향은 수많은 곳에서 얘기했습니다. 애플도 얘기했고요. 잠시 전에 얘기했던 세일즈포스닷컴도 엊그저께 실적을 발표할 때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달러의 강세는 알게 모르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 구글도 얘기했고요. 그런 부분들 결국은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이건 이익이건 그 부분을 이제 달러로 환산했을 경우 달러 강세의 영향이 결국은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런 것들이 현실이 되겠는데요. 오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 한번 한 달 정도도 안 됐을 텐데요. 이번에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를 스스로 이제 낮췄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분기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익에 대한 가이던스를 낮췄습니다. 우리는 이제 통상 2분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기준으로 보면 이제 4분기가 되겠는데요. 여튼 달러 강세를 영향해서 당초 524에서 532억 달러 매출을 스스로 이제 가이던스를 했었는데요. 그걸 이제 5억 달러 정도 낮췄죠. 519에서 527억 달러로 낮췄고요. 주당 이익도 2.18에서 2.35달러에서 2.24달러에서 32달러로 낮췄습니다. 참고적으로 월가의 눈높이보다 낮은 거죠. 월가의 눈높이는 528.7억 달러의 매출에 주당 2.33달러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한 공시상,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한 거의 모든 기업들의 공시상은 에드가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거기 가면 여러분들 누구나 다 보실 수 있는데요. 바로 이 화면인데요. 이 화면에 보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요약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스스로 얘기한 거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 회사가 지금 2조 달러거든요. 한국 돈으로 보면 2조 한 5,500억, 2,550조 정도의 엄청난 규모의 세계 2, 3위를 나타나는 기업의 소위 위험이라고 보여야 돼요. 스스로 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부 이제 최근 들어서 이번 실적 시즌에 제가 상당히 비판적으로 얘기했던 몇몇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못 맞출 수 있지만 매출이 30%확 떨어진 기업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과 소통을 안 했다는 것인데 이게 주주 친화 정책에 제가 보기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모습, 자신감이라고 보여줘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마이너스 출발했지만 주가는 다 회복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월가의 반응을 이렇게 스스로가 낮췄기 때문에 목표 주가 하향은 불가피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스티펠 니콜라우스에서 목표 주가를 350에서 320으로 내렸는데요. 저희가 월요일 날 다시 한번 업데이트해서 해드리겠지만 아마 상당히 많은 증권사가 많건 적건 목표 주가는 조금이라도 내렸을 거라고 보고 있겠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지실 수밖에 없죠. 도대체 해외 매출 기업이 어느 기업이 또 많으냐라는 것일 텐데요. 참고적으로 이 그림부터 보여드리면 늘상 말씀드리지만 S&P 500 기업이요. S&P 기업의 매출의 60%는 미국에서 발생합니다. 전체입니다. 전체요. 500개 기업에. 그리고 해외 매출이 40%가 매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S&P 500만 주식 투자하더라도 전 세계 주식 투자의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매출 60, 해외 매출 40이기 때문에 해외 경제 사정을 그대로 온전히 반영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건 전체입니다. 6대 4가 되겠고요. 더욱더 이제 궁금하신 건 이제 섹터별이 되겠는데요. 다음 그림은 섹터별 미국과 그리고 해외 매출 비중이 되겠습니다. 제일 왼쪽은 이제 유틸리티가 되겠습니다. 유틸리티는 전력회사, 수도회사이기 때문에 거의 98% 정도가 진한 거가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 네. 발생 것이 되겠고요. 쭉 보시면 제일 오른쪽이 그 IT거든요. IT는 51대 49 정도 되니까 51%가 해외. 49%가 미국. 그러니까 당연히 이번에 달러 강세 영향이 큰 것은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영향이 큰 겁니다. 좀 확인해 드리면 IT가 제일 많겠고요.
그다음이 소재가 있습니다. 소재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쉽게 얘기해서 필수 소비재 이런 것도 들어가겠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구글 이런 것도 영향을 상당히 받을 수밖에 없고 스스로 그 얘기했고 애플도 마찬가지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이 달러 강세의 영향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일단 오늘은 그래도 상승으로 돌려놓으면서 마감이 됐지만 이후에 월가 IB들에서 투자 의견 조정이 또 나오게 될 경우에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겠다. 이 부분도 염두에 두신 채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종목 선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뭐 배당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 현금 흐름이 좋은 종목에 투자해야 된다. 이제 여러 가지 월가 IB들의 시각이 제시되고 있는데 오늘 크레딧 스위스에서는 밸류에이션이 많이 낮아진 종목들을 주목을 했네요. 네, 그 최근에 이제 시장의 특징입니다. 이제 주가가 워낙 바닥권에서 조금 꿈틀꿈틀하니까 뭐 국내도 마찬가지, 해외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바닥에서 살만한 게 뭐 있겠느냐. 네. 특히 이제 주식이 이제 많이 바닥에 있다는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바닥에서 살만한 걸 찾을 수 있죠. 물론 지금 이런 랠리가 소위 데드캣 바운스라 그러면 살 필요가 없겠죠. 오히려 좀 팔고 조금이라도 올라면 팔 준비를 하겠지만 살려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겁니다. 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인 맥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어저께 이 시간 통해서 제이미 다이먼 회장의 허리케인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 오늘 허리케인 얘기는 어저께 제가 우리나라 뉴스만 보더라도 상당히 많이 허리케인이 여기저기서 나오더라고요. 뉴스 시간에 해외 얘기하면서 워낙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워낙 영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오늘도 미국 뉴스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뭐 야후나 블룸버그에서도 그런 질문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허리케인에 대해이라고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제가 오늘 본 그 뉴스 중에 가장 기가 막힌 거는 난 제이미 다이먼이한테 허리케인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라고 딱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허리케인이라는 게 상당히 지금 그분은 얘기는 리세션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거를 허리케인이라고 표현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제가 직접 얘기를 안 해봐서 모른다고 할 정도로 허리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별거 아니라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하튼 다양한 시각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바닥권에서 살려고 하는 그런 기준을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크레딧 스위스는 펀더멘털은 계속 좋아진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익이 증가한다거나 매출이 증가하는 것인데 이익이 계속 증가하는 반면에 오히려 밸류에이션은 또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겠지만 크레딧 스위스는 소위 PR이 갑자기 몇 배수로 낮아진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기 엔비디아가 두 번째 줄에 나오는데요. 주당 이익은 올해도 20%가 늘어나는데 PR, 밸류에이션은 무려 60%가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펀더멘털이 좋아지는데 왜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낮아져? 그런 관점에서 10개를 뽑은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엔비디아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디즈니 때문에 속상하실 텐데요. 디즈니가 지금 46%가 올해 이익이 늘어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은 66%나 떨어진 거죠. 이런 것들을 뽑아낸 것이 크레딧 스위스의 방법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그래프를 몇 개 보여드리면 첫 번째가 인투이트입니다. 인투이트는 터보텍스인데 이제 미국에 계신 분은 누구나 다 아는 터보텍스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세금 계산을 하면 무조건 쓰는 건데 거의 쓰는 건데 그런 인투이트. 나이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키도 아까 잠시 전에 걸 표로 확인해 드리면 나이키가 올해 이익이 10%가 또 늘어나거든요. 근데 네. 밸류에이션은 46%나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나이키가 들어가 있겠고요. GM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너럴 모터스도 이익은 1.6% 많이 늘어나지 않지만 밸류에이션은 무려 40% 이상이 떨어졌다는 것이 되겠고요. 세일즈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여전히 최근에 어제 오늘 반등했지만 이익은 9% 늘어나는 비해서 밸류에이션은 무려 54%나 떨어진 것. 이런 것들을 10개를 뽑아놨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 하나씩 공부해 보시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에 대한 분석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굿모닝 글로벌도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미국 증시 소식을 전해드렸던 기간이 저에게는 늘 행복과 감사로 가득했습니다. 더 발전된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늘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랑해주신 여러분, 또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